타로 배열은 알겠는데 막상 해석을 하려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려고 하면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배열법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방식 자체에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에서 어떤 해석 방식에 오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보려는 습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다음 카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10장, 7장 이렇게 카드가 많은 배열법은 부담을 느껴서 만지기가 좀 어렵고 이러기도 했죠. 그래서 실전에서 이 첫 장을 해석하더라도 두 번째 카드가 나왔을 때 말이 막히거나 맥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보려는 방식 자체가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요. 타로 해석은요, 단어 해석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그 단어에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의 맥락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카드는 단어고 해석은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만 듣고 전체 문장을 예측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리딩이 아니라 퀴즈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시선을 또 한 장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뽑은 카드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눈에 먼저 훑듯이 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해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은 카드 한 장을 해석하고 있어도 이 2장, 3장 단위로 묶어서 동시에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연결 속에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장의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 한 장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 카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종결하고 나면 그 다음 카드에서 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이렇게 보고 맥락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장을 뚫어져라 보고 그 다음 카드를 보는 거랑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보는 거랑 이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확실히 해석이 바뀝니다.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보면 어때요? 기존의 어떤 감정적인 자극과 새로운 자극에 흥미가 없어서 그 다음 카드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즉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기존에 했던 방식 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읽어도 어때요?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구나, 이렇게 맥락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맥락은 곧 내담자의 고민 상황이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고민을 이해하고 상담하는 거랑 그냥 이 카드 한 장 한 장 끊어서 그냥 뭔가 리더기처럼 얘기하는 거랑 이게 당연히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타로 리더의 경쟁력은 여기서 차별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2장의 카드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배열법에 따라서 5장, 7장, 10장, 12장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2장 또는 3장 이 단위로 한 번의 카드를 보게 되면은 맥락 안에서 각각의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의식적인 선입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첫 카드부터 뭔가 공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의 질문이나 어떤 고민을 들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적인 선입견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타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카드를 봤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담자가 말한 어떤 고민과 카드에 나타난 세계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요즘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드가 이렇게 2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런 카드가 나왔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러면 내 이미 무의식적으로 정해놓은 정답 때문에 타로가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담자가 분명히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카드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 내담자의 표면적인 말과 다르게 심리의 어떤 깊은 곳에서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어떤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작동 중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타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카드는 여러분이 기대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아야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카드를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해석 습관이에요. 특히 그 입문이나 초급 단계에서 암기식으로 카드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 원인에 정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무의식적인 선입견 원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상황은 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좋은 카드가 나왔지?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은 모든 카드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방향의 의미, 방향성만 있어야 된다는 그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고 엄청 힘들고 그런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월드카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거 뭐지? 분명히 힘들다고 했는데 이 카드 왜 나왔지? 좋은 카드 왜 나왔지?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월드카드는 무조건 긍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상황인데 긍정인 게 나왔네.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 내담자에게 좋은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좋아 보일 뿐 내담자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그 이미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카드가 무조건 내담자에게 좋은 상황, 또 나빠 보이는 카드가 무조건 나쁜 상황, 이렇게 귀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그냥 어떤 핵심을 말하는 단어일 뿐이고요. 해석은 나의 어떤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방금 질문처럼 이별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담자의 상황이 월드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완성이 됐고 새로운 방향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메시지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내담자 힘들다고 했는데 왜 좋은 카드가 나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적으로 인생의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고 또 일부분 그 상황에서 자유로운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실전에서 해석이 잘 안 되고 말이 안 이어지는 이유는 배열법 때문이 아니고요. 카드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입니다. 보통 해석이 안 되면 내가 타로 카드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한가 보다, 또는 이 배열법은 나랑 안 맞아, 등등등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단지 카드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카드를 단어로서 보고 다른 단어, 카드들과 맥락으로서 연결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카드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그냥 그 자체로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아닌 그냥 맥락으로서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해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